안녕하세요. 밤비노 소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비비 이벤트를 통해서 i5를 렌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빌린 김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i5에 관한 영상들은 유튜브에 이미 많긴 하지만은 실제로 일주일 동안 타보면서 느꼈던 장단점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이게 실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i5 같은 경우에는 일반 5 시리즈랑 똑같이 이 인터랙션 바가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도 이게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착자감도 편하고, 뭐 이 시트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색깔이 이렇죠? 이렇게 치우고, 색깔이 지금 이 위에 부분에 또 다른 색깔로 돼 있긴 한데 색깔이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가죽의 재질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뭐 사실 i5가 그렇게 싼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게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M스포츠 패키지를 빌리고 싶었는데 다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M스포츠 패키지는. 그래서 베이스 모델로 빌리다 보니까 이 트림이 우드 트림이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저는 우드 트림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하이그로시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면은 너무 지문이 많이 남아가지고 제 성격에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오히려 이런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외장 자체는 상당히 밋밋해요. 스포츠 패키지는 확실히 화려하고 어떤 디테일들이 많은 반면에 베이스라서 그런지 상당히 조금 밋밋한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세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밋밋한 디자인이 세차하기는 훨씬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비를 타다 보면 항상 이게 소카랑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블랙박스가 이런 식으로 뭐 건들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액션캠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 시간이 그렇게 길게 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항상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끼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이죠? 그리고 이 i5 타면서 이게 5 시리즈가 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팔을 이쪽으로 이렇게 조수석이나 아니면 이렇게 팔을 뻗으면은 여기 센서가 그걸 인식하고 불을 탁 비춰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가 지금 보면은 제가 팔을 이렇게 뻗잖아요. 이렇게 딱 켜줍니다. 그리고 손을 치우면은 또 이제 불이 딱 꺼져요. 요 불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 굉장히 편했어요. 이런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쓰는구나.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승차감이었습니다. i5 승차감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어요. 제가 뭐 전기차 타본 거라고는 iX2 그때 BEV 첫 번째로 빌렸던 거, 그 다음에 iX1 제가 이번에 산 거, 그리고 EX30cc 그때 시승 잠시 갔던 거, 그리고는 요 i5거든요. 제가 뭐 타본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이 베이스 모델도 뒤에가 에어 서스펜션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잔유철들 이런 것들 통과할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방지턱을 넘을 때 되게 부드럽게 넘는데도 불구하고 뭐 출렁거린다기보다는 그냥 쓱 감싸고 넘어가는 느낌,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IX2를 탈 때 맨 처음에는 딱딱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 시승차를 들고 볼보를 가서 EX30cc를 탔었거든요. 그랬더니 EX30cc가 너무 부드럽고 탱탱하고 출렁출렁하고 뭔가 되게 승차감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IX2가 진짜 딱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이제 IX1을 산 거죠. IX1을 샀더니 그 EX30cc와 IX2 사이에 그 정도의 탄탄함과 부드러움이거든요. 그래서 만족하고 타고 있었는데 IX1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게 나가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요철 구간을 만나면은 이게 무게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탁 그 요철을 넘을 때 이게 진짜 무거운 차는 무거운 차구나, 2톤이 넘는 차긴 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i5는 타면서 나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묵직하고 뭔가 신뢰도 있는 느낌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은 뭔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 큰일이다 아니면 뭐 답답하다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확실히 40 모델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나갑니다. 쭉 미끄러지듯이 나가는데 또 경박하지 않고 부드럽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요즘 할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들 보면은 뭐 딜러분들 이야기로는 530i라든지 아니면 530e를 살 바에는 가격이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면은 그냥 i5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전기차를 신뢰하지 않았고 싫어했거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싫어할 정도였죠. 왜냐면 모터랑 배터리 값으로만 다 내가 지불을 하는 건가? 뭐 크게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재료값을 내가 그냥 부담을 하면서 과연 이 차를 타야 되는가? 지금까지 이 자동차 회사들이 쌓아온 헤리티지나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지 않은 거를 굳이 재료값을 내가 많이 주면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세팅이 다른 것 같아요. 전기차가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구나. 그리고 고속에서 회전을 할 때, 곡선을 돌아 나갈 때, 아니면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해봤을 때, 이 느낌이 차세대 장치 시스템 이런 것들도 되게 고급의 시스템을 쓰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요. 뭔가 고속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그 초고속 상황에서도 핸들을 갖다가 내가 꽉 쥐어야 되는 그런 불안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차랑 나랑 하나가 된 것 같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믿고 맡기는 느낌? 내가 운전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고속으로 계속 달릴 수 있다. 이런 게 장거리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어떤 뭐 A에서 B로 이동을 할 때 그 거리가 꽤 된다고 치면은 보통 되게 피곤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가족을 태우고 이동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되게 피곤하고 도착을 하면은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겠고 또 놀고 나서 집에 오고 나면은 완전 지쳐 쓰러지고
이런 게 이제 보통의 가장들의 모습이라든지 저만 그런 건가요? 근데 되게 힘든데 원래는 힘들어야 되는데 이 i5는 너무 편하고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안정적이니까. 제가 원래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X5를 사고 나서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고 장거리를 뛰어도 피곤함이 없고 너무 좋은데 이 i5를 타보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i5를 추가로 구매를 했다? 라고 하면 얘만 타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너무 시원시원하게 고속으로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크루징을 할 때도 전혀 부담감이 없고 스트레스 없고 거기다가 뭐 연료비 뭐 전기값이고 충전비도 얼마 들지도 않고 또 지금 i5 같은 경우에는 1년 무제한 카드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렇다 보면은 뭐 전국을 돌아다녀도 아무런 부담이 없죠. 제가 뭐 BMW 딜러는 아니지만은 i5는 정말 살만한 차가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530i라든지 530 뭐 그 E 모델 있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런 거 사실 바에는 그냥 순수 전기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X5 타기 전에 도요타 프리우스 4세대를 그때 나오자마자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9년을 타다가 요번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iX1을 산 거죠. 제가 차를 여러 대를 계속 같이 보유하고 있다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희한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대만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항상 그냥 타고 싶은 거 꼭 사가지고 타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이브리드를 너무 오랫동안 탔었고 처음부터 그리고 연비도 어마어마했었죠. 프리우스 뭐 조금만 신경 써도 뭐 33km 나오고 아무리 미친 듯이 때려 밟아도 25km는 나오니까요. 그리고 막 조금 더 신경 쓴다 그러면 50몇 킬로 나오고 이럴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뭐 전기차보다 더 저렴하게 유지도 가능했고 했어요. 근데 그냥 그런 일반 하이브리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플러그인을 하느니 그 돈이면은 엔진 정비 비용에다가 또 전기 이 장치류들 고장 날까봐 또 그런 유지 보수가 저는 굉장히 신경 쓸 것 같거든요. 전 스트레스 받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그럴 바에는 그냥 순수 전기차가 오히려 신경 쓸 거 없고 유지 보수도 훨씬 편하고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에 전기차를 갖다 이렇게 여러 대를 조금 타보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역시 미래는 전기차다.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X5 너무 좋은데 X5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순수 전기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살 건데. 어쨌든 이거 이 i5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콘솔도 보면은 이렇게 양문형으로 되어 있고요. 깊기도 깊어요. 괜찮아요. 뭐 국산차 그런 전륜에 비해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쓸만하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탈이 제가 진짜 스왈롭스키 진짜 좋아하거든요. 남자지만은 스왈롭스키에서 여러 가지 소품들 많이 사고 예전에는 막 거기 파우치나 막 지갑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팔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집에 둘 수 있는 오브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볼펜, 뭐 핀,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식으로만 많이 파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래요. 예전엔 더 상품이 다양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 이 크리스탈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조작감도 너무 뛰어나고 이 조립의 품질도 너무 좋고 이 하나도 헛도는 거 없이 탁탁탁탁 도는 이 느낌, 투명도도 너무 좋고 조명 들어오는 것도 어찌나 이쁜지, 얘 때문이라도 이걸 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뒤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좌석에도 이 포존 공조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옆에도 있네요. 뷰필러 쪽에도 공조 시스템이 있고, 앰비언트 은은하게 들어오고 푸통 다 있고, 하만 카돈이고, 그리고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선시에도 당연히 있고, 이쪽도 옆으로도 다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도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같지 않게 잘 만들어 놨고, 요거 테이블은 요거 제 건데 여기다가 잠시 달고, 아까 전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요거를 좀 썼습니다. 저는 뭐 애들 패드나 이런 거는 전혀 영상 같은 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사지 않았고, 요 테이블하고 옷걸이를 구입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비용이 꽤 되더라고요. 이게 18만 얼마인가? 이 테이블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 이걸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제가 작아서 그런가 이게 과연 이게 좁다 하는데 어이구, 이게 주먹이 3개나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좁다는 거죠 대체? 오 시리즈 뒤에가 좁다고 하는 거는 난 그럼 대체 얼마나 큰 사람들이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등받이가 뭐 바짝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앉았을 때는 그냥 푹 들어가는데 이게 왜 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뒤에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이 방석 부분이 보면은 쭉 꺼져 있죠. 밑으로 쭉 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이 의자만 봤을 때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거의 그냥 뭐 90도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정도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얘가 어차피 뒤로 누워 있기 때문에 얘가 서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뒤로 기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사실은 허리에 훨씬 좋아요. 이게 그냥 누워져 있는 그런 시트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당연히 다리가 저릴 수밖에 없거든요. 장거리를 가고 나서 허리가 아프고 저리고 이렇다는 분들은 너무 누워있는 시트에 앉아가지고 이동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 이거를 계속 더 누워야 된다 막 이러는 분들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겸임교수고 외래교수고 그 정도 수준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서 있는 시트가 맞다, 몸에는 더 맞다라는 거고요. 제가 저희 가족들은 항상 세워놓기 때문에 집에서건 어디서건 이 의자들은 항상 세워서 그렇게 앉게 하고 버릇을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차를 가져와 가지고 처음 딱 앉자마자 제 와이프가 처음 한 이야기가 이 시트는 되게 뒤에 누워있다 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누워있거든요.
절대 서 있는 시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더 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몸에 좋지 않고 후방 추돌을 당한 거나 했을 때 더 위험할 뿐입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시트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5 시리즈가 패밀리카로 굉장히 적합한 차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공간도 넉넉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뢰도 있는 조립 품질과 주행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글라스 루프라서 열리지는 않거든요. 위에가 열리지는 않고, 또 이게 열릴 때, 선쉐이드가 열릴 때 뒤에서 앞으로 열려요. 그래서 저기에서 그 선루프 보통 열고 닫고 할 때 선쉐이드 열고 그다음에 뭐 선루프 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열 때 보통 앞에서 뒤로 열리기 때문에 저 조작 버튼을 뒤로 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얘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 천장이. 나 이거 고장났나 싶었어요. 근데 앞으로 미니까 이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열리더라고요. 5 시리즈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못 여는 것 같아요. 뒤에 트렁크에서 보면은 4대2대 4로 분명히 접히는 것 같이 생겼거든요. 접힐 거예요 아마. 접힐 거고, 아이스픽스도 다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조립 품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나 흔들리거나 뭐 덜그럭거리는 거 하나도 없고, 잡소리도 안 나고, 정말 만족하면서 일주일 동안 잘 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반납인데 너무 아쉽네요. 이래서 5 시리즈가 많이 팔리는가 하는 생각도 했고, 특히나 전기차 i5를 이렇게 타보니까는 여러모로 진짜 만족이었습니다. 꼭 타실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은 구입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사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전혀 후회할 일은 없다. 뒤에 트렁크도 보시면은 굉장히 넓죠. 좌우로 이렇게 또 추가로 공간도 있고, 이 밑에 히든 스페이스 굉장히 깊게 있거든요. 웬만한 짐은 이 안에다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판도 엄청 두껍죠. 그리고 삼각대, 자동 트렁크. 이렇게 보시면 범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리고 아쉬운 건 이거예요. 이게 왜 덜렁이로 돼 있을까? 이 가격에 찬데. 저건 좀 싫어요. 확실히 제가 싫어하는 포인트이긴 하고, 휠도 너무 착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범퍼도 조금 M스포츠 패키지에 비해서는 좀 밋밋하긴 하죠, 사실은. 그래도 뭐 아이코닉 글로우 그대로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끈하고 웅장한 건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뭐 베이스 모델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을 주자면은. 라이트도 굉장히 밝고, 자, 이렇게 반납하기 전에 잠시 차를 살펴봤고요. i5 정말 추천합니다. 사실 분들은 꼭 구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 딱 도착하자마자 100%. 덜렁이만 아니어도 참. 차가 내일 만나니까 액세서리를 떼야 되겠네. 저 아까 내가 켜놓은 거 아니겠지? 잘 챙겨야 됩니다. 반납하게 되면. 제가 저번에 차 반납하면서 제가 아끼는 프레쉬를 같이 반납을 했더니 택배로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착불로. 당연히 착불인 거는 맞지만 참. 여기 센서가 3개나 됐었구나. 어제 급하게 촬영하다가 제가 조금 몇 개 빼먹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전기차를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 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요. 전에 iX2를 그때 렌트를 받아서 탔을 때 그게 200마력 정도였거든요. 20 모델이라서. 그때는 끝까지 밟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엔진 차들 같은 경우에는 마력이 조금 낮고 그러다 보면은 끝까지 밟았을 때 엔진은 굉장히 크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뭐 차의 움직임은 가속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일단 얘가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게 그 엔진 소리라든지 떨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끝까지 밟았는데 그냥 가볍게 가속할 때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쭉쭉 나갑니다. 너무 과하게 나간다 싶을 정도로 잘 나가는데, 이미 가속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고속의 크루즈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가보려고 한번 가속을 끝까지 밟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허공에 그냥 누르는 느낌?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은 야 이래 라고서는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차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네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이런 느낌이랄까? 뭔가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속 페달은 끝까지 밟혔는데 얘는 그냥 묵묵히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냥 지가 가속할 수 있을 만큼 가속이 거기서 조금씩 더 되고 이런 식이고, 또 iX1을 타면서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얘는 이제 또 끝까지 밟으면 끝까지 밟는 대로 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i5도 밟으면 밟는 대로 더 쭉쭉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의 느낌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마력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300마력인지 뭐 400마력에 가까운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끝까지 밟았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200마력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심 주행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전혀 불편감이 있을 건 없어요. 그냥 뭐 고속도로 가서도 아무런 불편감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운전하는 스타일이 좀 급가속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고속을 즐긴다 라고 하는 분들은 200마력 모델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가족들만 타는 그런 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뭐 200마력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출퇴근 용도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이제 조금 재밌게 운전을 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뭐 코너를 타는 이런 거를 또 즐긴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30이나 40 모델, 그러니까 뭐 300마력이나 400마력에 가까운 그런 힘을 내는 차량들을 이용을 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OS9 같은 경우에 요즘 BMW 조금 엔트리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X3까지는 또 OS9을 쓰잖아요. X3 OS9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iX1이나 iX2를 봤을 때 그거는 요 스크린도 조금 작고, 그리고 요 반응성을 봤을 때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는 약간 프로세스가 별로 좋은 프로세서를 쓴 것 같지는 않은 느낌? 약간 속도가 느린 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X5나 지금 i5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확실히 조작감이 빠르고, 뭐 버전은 조금 낮다 한들 훨씬 쓰긴 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요 밑에 요 아이콘들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했을 때 요 오른쪽 맨 끝에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콘이 새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BMW 내비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그냥 바로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OS9 같은 경우에는 내비 버튼을 누르면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로만 나오고요. BMW 내비를 쓰고 싶다 그러면 아이콘 버튼을 눌러서 그 수많은 타일 중에 BMW 내비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BMW 내비, 그러니까는 OS9에서는 T맵이 되겠죠. 그 T맵을 쓰고 싶다면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OS9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은 엔트리 모델에 완전 풀옵션처럼 BMW에서 다 넣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BMW 요즘 노이어 클래스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에 개발해 놨던 것들을 그냥 기본 모델에도 다 적용을 해주는구나. 일단은 다 제공을 해주고, 뭐 개발해 놓은 거를 갖다가 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옵션을 다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어차피 재고도 없어야지 이제 신모델들을 또 투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풍부한 옵션을 원하고 저렴한 가격에 뭐 BMW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아니면은 근데 뭐 엔트리 모델에서는 사실은 뭐 후륜은 아니기 때문에, 후륜 기반은 아니기 때문에 BMW의 감성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최소한 뭐 X3나 3 시리즈는 돼야 되겠죠. 그 이상급이 돼야지 뭐 BMW의 감성을 느끼긴 할 건데, 그래도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마감을 한 이런 감성을 느끼기에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엔트리 모델이라도 풍부한 옵션을 다 즐길 수가 있고, 또 같은 옵션을 이름을 달고 있어도 사실은 그 퀄리티가 프리미엄 브랜드는 좋기는 좋아요. 확실히 차이가 크고, 그 옵션이 끝까지 내가 차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 문제 없이 그 옵션이 작동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도, 원래 그 옵션을 개발한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나 BMW에서 보통 BMW나 벤츠의 플래그십에서 개발한 옵션들을 그냥 갖다가 따라서 만드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리지널 브랜드에서 만든 옵션을 경험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작고 뭐 엔트리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고 타보면 다르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뭐 무조건 큰 차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이동 A에서 B로 이동할 거면 사실 뭐 다 모닝 마티즈 이런 거 타지 뭐 하려고 좋은 차 타려고 하겠어요. 옷도 뭐 그냥 아무거나 다이소 옷 사입고 뭐 하면 되지.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마감이나 퀄리티는 확실히 다르니까 조금 이런 것도 구입을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지금 마지막에 한 얘기는 전기차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엔진차도 그냥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요즘 프로모션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이번에 노이어 클래스가 좀 앞부분이 레이징 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탐이 나더라고요. 이미 뭐 예약은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뭐 노이어 클래스의 새로운 버전을 갖다가 예약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저렴한 가격에 엔트리 모델을 경험을 하시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